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침구류 업종 매출 올리는 GFA 세팅법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GFA에 대해서 설명 먼저 하고 세팅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A는 이제 흔히들 알죠.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이제 광고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배너 광고를 네이버 플랫폼에 노출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GFA는 AI 기반의 자동 광고 솔루션으로 이제 광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광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GFA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주요 기능은 어느 게 있죠? GF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일단 자동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광고 대상 고객을 자동으로 선정을 하고 이를 최적화해서 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사용자에게 노출되도록 할 수가 있죠. 또한 연령, 성별, 관심사, 리타겟팅 등 이런 정교한 타겟팅이 이런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점은 AI 기반 자동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광고주가 설정한 목표에 맞춰서 광고비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또 입찰 방식도 CPC, CPM, 로아스 최적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 성과 분석 및 최적화도 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가 실행하는 동안에 이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과가 좋은 요소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최적화해주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도 할 수 있고 전환율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유형 역시 여러 가지에 노출이 되는데요. 네이버 메인이나 네이버 앱, 그리고 블로그, 카페, 뉴스 등 네이버의 여러 광고 채널을 활용해서 침구류 제품 특성에 맞는 광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GFA 같은 경우는 원래 카탈로그만 리타겟팅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웹사이트 트래픽이나 다른 다양한 캠페인 같은 경우도 리타겟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동안 GFA에서 많은 효율이 안 나서 진행을 안 하셨던 광고주님 분들도 많을 텐데 같이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잠시만요. 세팅을 하시는 동안 GFA가 침구류 업종에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침구류 업종은 이미지랑 감성이 엄청 중요한 제품인데요. 약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시피 GFA의 고화질 배너, 영상을 활용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소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불은 특히나 구매 여정이 좀 비교적 긴 제품이라 가지고 리타겟팅 광고에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네이버 사용자 중에 홈데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 맞춤형 광고도 역시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GFA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구류와 같은 특성화된 상품을 광고를 할 때는 GFA를 통해서 광고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GFA를 같이 세팅을 하면서 GF 광고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캠페인 대시보드에 들어오면 이 화면일 텐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제일 먼저 광고를 진행이 첫 광고가 집행이라고 하시면 먼저 비즈 채널을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비즈 채널 관리에 들어가셔서 비즈 채널 지금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비즈 채널 추가가 여기 있어요. 비즈 채널 추가에 들어가셔서 이제 비즈 채널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AMPM으로 저희는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MPM을 이름을 지정을 하고 비즈 채널 유형에서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광고주님의 쇼핑 파트너 중 광고주 아이디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이제 광고주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 아이디를 클릭을 하셔서 직접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전환 추적 관리를 진행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카탈로그 광고는 이제 다들 흔히 아시는 리타게팅 광고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다시 광고를 노출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환 추적 관리를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안 되긴 하지만 결제 관리를 들어가서 결제 설정에서 결제 담당자 정보를 먼저 신청을 한 후 그 다음에 전환 추적 관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캠페인 만들기를 누르시고 여러 가지 캠페인 목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웹사이트 전환, 인지도 및 트래픽, 앱 전환, 동영상 조회, 카탈로그 판매, 쇼핑, 참여 유도 여러 가지 캠페인 목적이 있는데요. 웹사이트 전환 같은 경우는 사이트 내 전환 행동 유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의 쇼핑몰에 들어와서 구매를 했거나 구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광고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트래픽 광고는 랜딩 페이지로 방문을 유도하는 목적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광고를 노출을 했을 때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표출했던 사람, 클릭했던 사람들의 대상으로 클릭했던 사람의 대상으로 광고가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광고가 카탈로그 판매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카탈로그 판매는 이제 리타게팅 광고라고 하죠. 광고를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계속 광고가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카탈로그 광고만 진행을 하다 보면 효율이 없어서 카탈로그가 효율이 없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문의를 많이 오시는데요. 카탈로그 판매는 우리 광고를 보는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에 모수가 없다면 카탈로그 광고는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웹사이트나 트래픽 광고를 같이 진행을 해서 모수를 쌓고 그 광고 대상으로 카탈로그로 광고를 진행하면서 관심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계속 리타게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일 흔하게 카탈로그 판매로 저희는 광고 세팅을 진행을 해볼게요.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이름은 간단하게 저희는 날짜로 해볼까요? 캠페인 이름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초반에 캠페인을 설정하기 전에 저희가 비즈 채널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비즈 채널과 전환 추적 브랜드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설정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브랜드도 선택을 해주시고 만약에 어디서 찾을지 모른다고 하시면 캠페인 설정에 들어와서 이 파란 부분에 설정에 들어가서 바로가기 들어가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카탈로그 관리에 들어가서 카탈로그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될 텐데요. 상품을 보시면 카탈로그 만들기에 들어가서 카탈로그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데이터 소스를 설정해 주시고 모든 아이템을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 아이템만 계속 광고를 노출을 시킬 건지 아니면 원하시는 항목만 아이템만 설정을 해서 광고를 진행할 것인지 정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 광고는 최소 4개 이상 상품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최대 5만 개까지 상품이 연동 가능합니다. 이게 다 등록이 되었으면 다시 아까 캠페인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연동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광고 그룹도 똑같이 이름 원하시는 거 정해주시면 되고요. 오디언스 설정을 진행을 할 텐데 잠재 고객과 데모그래픽, 지역, 그리고 관심사 구매 의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리타겟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GFA는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를 첫 집행을 한다고 하시면 저는 이제 타겟팅을 굳이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모든 논 타겟으로 모든 성별과 모든 잠재 고객과 모든 지역에 모두게 노출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효율을 보면서 점점 좁혀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좁혀진다면 광고가 어디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어디서 클릭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풀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모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업종이 아닌 이상 여자, 남자, 그 다음에 이제 비해당자 포함하고 노출 가능한 연령도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특정 지역이 아니다 보면 그냥 지역도 다 풀어주시고요. 관심사 구매 의도도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관심 분야나 흥미랑 취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구매 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의도가 있다. 그런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업종이 건강, 게임, 교육 이쪽이시면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다 풀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바이스도 이제 PC나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게재 위치도 네이버랑 패밀리 매체, 퍼포먼스 쪽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패밀리 매체 퍼포먼스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게재 위치가 있는데요. 실제로 광고를 제가 좀 풀어놓는다고 앞에 말씀했지만 실제로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는 네이버 쪽, 메인 배너 쪽만 좀 광고가 잘 나온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전략에서는 자동 입찰, 그 다음에 수동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 전략에는 캠페인 목표에 따라 입찰 전략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자동 입찰 같은 경우에는 목표 결과를 최대화를 위해 입찰가를 자동으로 관리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성과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 입찰을 클릭수 최대화로 자동 입찰을 두고 입찰가를 저희가 조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입찰가가 이제 카탈로그가 500원에서 1000원 정도면 이제 리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가 한도를 좀 낮게 지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처음 노출되는데 많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노출량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노출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찰가 한도를 조금 올린 상태에서 점점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입찰가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 집행했을 때 최소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500원에서 1000원 정도라서 한 6, 700원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수가 쌓이면 점점 입찰가를 내려가면서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예서는 CPC이기 때문에 클릭당 광고가 나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이제 원하시는 예산만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시작 일시도 종료 일시도 원하시는 만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벤트 기간이 있지 않은 이상 종료 일시는 없음으로 진행을 하고 일정도 원하시는 일정과 시간에 따라 노출이 가능합니다. 게재 방식도 일반 게재, 빠른 게재가 있지만 일반 게재를 보통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소재 선택 방식이 있는데요. 최적화, 성과 과증, 균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적화된 방식은 소재가 어떤 성과가 가장 잘 나와 있는 소재인가 이걸 자동으로 GFA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최적화된 기준으로 먼저 이렇게 노출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으로 성과 과증은요, 소재의 그 성과에 따라서 노출 가중치가 자동으로 노출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등은 소재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더 붙이자면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소재에 집중적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소재가 여러 가지를 3, 4개를 지정을 했을 때 제일 좋은 소재만 노출되기 때문에 나머지 소재는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성과 가중은 제일 좋은 소재 노출이 되긴 하지만 다른 소재들도 같이 노출이 되는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균등은 아무리 이 한 성과가 좋아도 다른 소재들도 균등하게 같이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소재를 여러 가지를 등록해서 진행을 했을 때 성과 가중으로 선택을 하셔서 어느 소재가 더 효율이 나는지 안 나는지 A/B 테스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과 과정을 진행을 하고 노출 빈도도 자동 설정, 상세 설정이 있는데요. 한 번 노출하냐, 이제 5번, 최대 5번이 있는데 만약에 노출 빈도가 좀 많다고 하면 똑같은 광고를 계속 노출이 되었을 때 사용자는 노출의 피로도를 느끼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광고는 아무래도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한 광고당 3번에서 4번 정도 노출시킨 빈도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설정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광고 소재 이름은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저희가 초반에 캠페인을 설정을 했을 때 아이템 세트를 설정을 했잖아요. 아이템 세트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소재 미리 보기에서 어떻게 광고가 노출되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세트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앞에 이름을 설정 5개가 최대라서 이렇게 추가하기 눌러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문구를 추가를 했으면 확인을 누르시고 아까 광고 형태로 들어가서 세트 정해주시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캠페인이 설정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리타겟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럼 다른 캠페인은 리타겟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캠페인 같은 경우 카탈로그 의미는 이제 이 광고를 봤던 사람에게 노출을 시키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리타겟팅이 가능한데 다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리타겟팅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다른 경우에는 여기 잠재 고객 관리를 들어가시면 네이버 쇼핑 타겟 들어가서 네이버 쇼핑 타겟 들어가셔서 스토어 타겟에서 스토어 타겟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겟 이름을 저희는 구매를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구매를 했던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것보다는 장바구니에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클릭을 했는데 나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다시 진행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장바구니 180 이렇게 타겟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장바구니 해서 최근 180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지금 스토어를 만약에 지금 안 등록되어 있는데 스토어를 등록하면 스토어를 등록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바구니 180일과 타겟을 방문 180일 아니면 구매 완료, 상품찜, 결제 시작, 쿠폰 발급 여러 가지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리타겟팅을 원하신다면 방문이나 장바구니나 구매 완료 이쪽으로 일수를 정해서 방문 180일 포함 그리고 구매 완료 많게는 저희는 한 2달 정도 잡는데요. 구매 완료 한 60일 해가지고 장바구니 180일 했던 사람들은 포함이고 구매 완료를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바구니 담았던 사람들에는 광고를 노출을 시키지만 구매를 했던 최근 2달 안에 구매를 완료를 했던 타겟들한테는 이제 광고 노출 안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재 고객 관리에서 타겟팅을 정해서 캠페인 아까 트래픽 광고나 웹사이트 전환, 트래픽 광고, 앱 전환, 동영상 조회, 쇼핑 프로모션, 참여 유도 여기에서도 이제 잠재 고객 타겟팅을 통해서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카탈로그 판매 같은 경우에도 기본 리타겟팅이 가능하지만 카탈로그 판매에서 광고를 진행을 하다가 광고 효율을 보면서 만약에 남성들에게 만약에 인기가 있었다고 하면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들 광고를 다시 모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카탈로그 판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재 고객 말씀했듯이 장바구니 구매 완료 포함 제외를 선택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캠페인 만약에 카탈로그 판매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GFA는 배너 광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카탈로그 판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배너 광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먼저 많이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배너 같은 광고도 어떤 소재가 더 효율적일까요? 일단 침구류 제품의 광고를 보면 시각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GFA 광고 소재를 최적화해서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하려면은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일단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침구류의 질감이나 디자인 그런 것들을 잘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품의 특징을 또 강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알러지 방지나 향균 기능, 계절에 맞는 제품 등 침구류의 주요 특징들을 강조하는 이런 문구들도 추가를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리뷰도 역시 중요한데요. 대부분 소비자들이 리뷰가 많은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시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리뷰나 추천 등을 포함을 해서 저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별 광고 소재도 엄청 중요한데요. 겨울 이불이 따로 있고 여름용 이불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맞춘 광고 소재를 적절히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즌별로 고객의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에 맞춘 프로모션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활용 중에 CTA 버튼이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구매하기, 첫 구매 10% 할인 이런 것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GF의 카탈로그 캠페인이 리타게팅이 기본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카탈로그 자체가 광고를 봤던 사람들이나 관심 있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형식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서 GF의 카탈로그 캠페인은 리타게팅 광고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재들도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재 싸움이라서 시각적인 요소나 리뷰 추천, 계절별 광고, CTA 버튼을 활용해서 클릭을 할 만한 배너 광고 소재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GFA는 따로 키워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는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으시다면 배너 소재 안에서 녹여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 카탈로그 판매 캠페인을 아까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다른 캠페인 목적도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웹사이트 전환과 트래픽 광고를 같이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전환. 이번에는 시험 마케터님이 한번 세팅을 해보실까요? 아까처럼 잠시만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GFA 광고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키워드 광고 중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질문은 GFA 광고가 이제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키워드 광고랑 GFA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GFA 광고의 비중을 얼마 정도 두는지를 혹시 물어보시는 걸까요? 이게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만약에 브랜딩이 좀 덜 되어 있거나 좀 신생 업체, 신규 업체인 경우에는 GFA 광고를 비중을 조금 더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네. GFA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배너 광고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신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계속 노출량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GFA 비중을 더 늘리시고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키워드 광고는 같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들이 광고 형태를 보고 쳐야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을 쳤을 때 파워링크는 내가 화장품을 사야겠다, 내가 무슨 앰플을 사야겠다 해서 검색 기반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GFA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장품에 이렇게 쳤을 때 내가 화장품에 관심이 있네? 이 사람은 화장품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은 화장품을 구매할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광고를 계속 노출시켜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만 봐도 이런 식으로 안다르 이렇게 광고가 계속 보여지는 형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같이 세팅했던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메인 바로 밑에 여기에서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 자리가 롤링보드 자리였는데 단가가 제일 좀 셌던 자리였는데 이제 같이 카탈로그 광고와 이제 배너 광고 같이 이제 변경되면서 같이 노출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웹사이트 캠페인을 다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캠페인 이름은 아까처럼 똑같지? 드리고요. 아까 비즈 채널도 아까 등록을 해주셨던 거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추적 대상도 똑같이 해주시고 최저가 전환 유형은 이렇게 뭐 모든 전환 유형도 되고 구매 완료도 되고 장바구니 담기도 되고 이렇게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브랜드 역시 눌러주시고 캠페인 지출 한도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예산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한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예산 최적화 역시 가능을 한데요. 이렇게 캠페인에서 최적화를 걸어두면은 GFA 내에서 자동으로 광고 그룹에 맞게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까처럼 입찰 전략도 따로 자동 입찰을 할 수 있고요. 비용 관리 역시 입찰 한도가 없게도 할 수 있지만 한도 역시 이렇게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따로 이렇게 노출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광고 그룹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광고 그룹 역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타겟팅 유형도 역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까 잠재 고객도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블로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성별의 데모그래픽 역시 여성, 남성, 비해당자 포함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도 원하시는 연령대 노출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이불 업종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몇 연령대가 어떻게 판매가 잘 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맞는 해당 40대부터 60대 이상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광고가 노출되는 형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장 데모그래픽도 있는데요. 부모를 따로 이렇게 타겟팅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도 아까와 동일하게 따로 할 수 있고 관심사 역시 있는데요. 저희는 친구류니까 여기서 따로 친구류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따로 설정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PC와 모바일 각각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계제 위치도 원하시는 계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나중에 계속 통합적으로 하시다가 나는 여기는 조금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효율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다른 매체만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CPC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도 그룹에서도 역시 예산을 정해주실 수 있습니다. 기간도 따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그냥 시작일만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종료일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벤트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나 따로 나는 반짝 이벤트 그런 거를 할 예정이시라면 종료일 시도 설정해 두시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계제 방식과 소대 선택 방식 역시 아까와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재도 따로 이렇게 이미지 배너, 네이티브 이미지, 컬렉션 등으로 이렇게 이미지와 같이 나눠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따로 추가를 하셔서 랜딩 페이지도 그 홈페이지 접속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광고 안내 문구 역시 소비자들에게 소구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조금 후킹성 있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저장을 누르시면 바로 광고가 게재되고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붙여서 말하자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여러 가지 노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GFA 여기 안에서 광고 소재도 직접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눕기형 이미지 타입 아니면 썸네일형 이미지 타입을 고르셔서 원하시는 타입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추가시키고 여기서 바로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광고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설명 문구와 이런 식으로 소재를 직접 바로 광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소재를 여러 개를 등록을 하셔서 어느 소재가 효율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재를 등록을 하셔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고 효율이 없는 소재는 오프를 진행하고 계속 소재를 계속 등록을 시켜서 효율 있는 소재를 계속 발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GFA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기서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실까요? 이와 관련해서? 네, 없으시면 아니면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여기 위에 번호, 저희 위에 있는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는 여기서 이제 종료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럼 그동안 지금까지 저는 이제 AMPM 글로벌 송선영 마케터였고요. 저는 김수연 마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